한국 조별리그가 막을 내렸지만 이는 대참사에 가까운 여정이었고 예상치 못한 파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132위인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졸전 끝에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 모든 혼돈의 시작과 끝에는 클린스만이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를 어떻게 망쳐놨나로 정리할 수 있죠. 무려 3개월 전부터 말레이시아전을 준비했다는 클린스만의 계획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뻔한 전술과 무능한 경기 운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전은 졸전대로 펼치고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실패한 클린스만호는 2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한국의 16강 상대는 F조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됐죠. 이제부터 패배하면 곧바로 짐을 싸야 하는 단두대 매치가 시작된 것인데요. 하지만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쉬운 조별리그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에서 결승전까지 4경기를 더 치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무려 5년 만에 맨시티에게 0대1로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무엇보다 슈퍼손이 손흥민의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빠진 차에 토트넘은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이며 맨시티에게 무너졌고 결국 FA컵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죠. 맨시티가 10개의 슛을 기록하는 동안 토트넘은 단 한 차례도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으로 이루어진 공격진 아래에 클루세스키를 배치했고 중원은 벤탄쿠르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지켰으며 수비진은 포로와 로메로, 반더벤과 우도기로 꾸렸는데요. 이는 손흥민과 주전 미드필더 2명이 빠져있는 현재 선수단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선의 전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공백 후 토트넘은 독일 국가대표 출신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고 기존의 히샬리송, 존슨, 클루세스키 체제로 버티고 있지만 상대를 압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현저히 느끼고 있죠. 이날도 손흥민이 있었다면 수비 라인을 올린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었으나 베르너와 히샬리송, 존슨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르너는 날카로운 슈팅 능력과 부단한 수비 가담 능력을 갖춘 손흥민과 비교하면 더욱 단점이 도드라지는 편인데요. 이날 경기에서 베르너는 예리한 스루패스로 토트넘의 유일한 슈팅을 도왔지만 이외 장면에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스피드가 장점인 베르너가 더 빠른 워커를 만나자 경기장에서 지워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당시 속도가 붙은 베르너가 맨시티 문전까지 치고 들어왔어도 워커가 더 빠르게 복귀해 베르너의 공격을 저지하자 워커를 넘지 못한 베르너는 결국 토트넘 소속 2번째 경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득점과 함께 기회 창출 2회, 유효 슈팅 2회, 볼 경합 성공 3회 등을 기록했고 올 시즌 유효 슈팅 비율도 무려 50%로 슈팅 중 절반이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베르너의 골 결정력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손흥민과의 비교해서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모든 경기를 손흥민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현재 카타르에 있는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에 숙소에서 중계를 보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동료들을 응원했는데 얼마나 망연자실했을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간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홈에서 맨시티에게 마지막으로 패한 경기가 무려 2018년 4월인데다 최근 맨시티와의 홈 맞대결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으며 심지어 5경기 동안엔 단 하나의 골도 내주지 않아서 오죽하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트래블다운 목표가 토트넘 홈에서 골을 넣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리그 최강팀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관심이 쏠려 있었죠. 물론 홈 5연승을 이끌었던 핵심 손흥민이 빠졌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5연승을 하는 동안 손흥민이 무려 4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맨시티와의 통산 맞대결에서 8골 4어시스트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는 아시안컵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맨시티전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가장 뼈아플 수밖에 없었죠. 만일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올라갈 경우 손흥민은 최대 2월 중순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컵에서 탈락한 토트넘은 FA컵과 리그만 남은 상황이지만 리그 우승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선두 리버풀과 승점차가 8점으로 벌어진 데다가 맨시티를 비롯해 아스날, 그리고 돌풍의 팀 에스턴빌라까지 많은 경쟁팀을 넘어야죠. 하지만 현재로선 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 손흥민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에이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돼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손흥민의 조기 복귀입니다. 한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 있지만 영국 팬들은 그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도대체 손흥민이 언제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알아봤는데요. 손흥민이 16강에 간다면 1월 31일이다. 그리고 토트넘은 2월 2일 브렌트포드와 대결하며 여기까지는 손흥민이 뛸 수 없다고 계산하면서 앞으로는 한국의 토너먼트 결과에 따라 손흥민의 복귀 시기가 결정된다. 만약 한국이 16강전에서 탈락한다면 2월 3일 에버턴전을 앞두고 손흥민이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죠. 하지만 한국이 결승전까지 오르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 손흥민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전은 울버햄튼과의 홈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가능한 한 빨리 구단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는 최근 토트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패배를 바란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심경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6강전부터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패하면 손흥민이 곧바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사우디에 한국팀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바로 전세기를 공항에 대기시켜 손흥민을 그대로 조기 복귀시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 또한 이강인의 조기 복귀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최근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복귀 시점을 엘리케 감독이 결정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시안컵을 치르고 있는 이강인은 태극전사 중 유일하게 조별리그 3차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3골 1도움으로 5골을 기록한 이라크의 아이맨 후세인에 이어 일본 우에다 아야세와 나란히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죠. 특히 이강인은 바레인전에서 멀티골로 3대2 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냈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 1도움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전반 코너킥과 왼발 택배 크로스로 정우영의 첫 골을 도왔으며 1대2로 밀린 상황에서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을 이끌어냈죠. 이처럼 확실한 게임 체인저이자 플레이메이커, 해결사인 이강인의 복귀 시점은 PSG의 엘리케 감독에게도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각 구단의 감독들이 한국 선수 복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는 중입니다. 요르단전 졸전으로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토트넘과 PSG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 두 선수의 복귀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한국이 우승에 가까워질수록 소속팀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무려 64년 만에 우승컵 탈환을 위해 손흥민과 이강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사우디전에서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고 우승 도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사우디에 무릎을 꿇고 구단 팬들이 바라는 대로 조기 복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